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야, 왜 그래? 고객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온다고? 몇 명인데? 지금 100명 넘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뭐, 100명? 전부 예금 인출하러 왔대요. 미쳤어? 갑자기 왜? 어떤 할머니가 시장 상인들을 전부 동원했다는데 바로 그 할머니가 접니다. 그날 저는 단 한 통의 전화로 은행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7통의 전화였죠. 1시간 만에 18억이 인출됐고 그 지점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지점장은 본사 임원들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심장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이 이야기는 진짜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올해 72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 하나 키우며 그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월 5일 수요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늘 하던 대로 일어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시장으로 나갔어요. 배추, 무, 파를 좌판에 깔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 춥다. 그러게, 겨울이 오나 봐. 근데 이상했어요. 손님이 없는 겁니다. 오전 11시까지 겨우 2만 원어치. 오늘은 일찍 접어야겠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H은행 강남지점 직원인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혹시 박민수 과장님 어머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저 사실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익명으로 전화드리는 건데요. 어머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박민수 과장님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계세요. 위기? 네. 오늘 오후에 본사 감사팀이 내려옵니다. 박 과장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사한대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횡령이라니. 우리 민수가?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빨리 오셨으면 해서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횡령이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어머니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우리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좌판을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순자 씨, 벌써 가? 응, 급한 일 생겼어.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도시락을 쌌어요. 민수 좋아하는 반찬들로. 혹시 모르니까. 배고플 수도 있잖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은행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H은행 강남지점. 번쩍거리는 간판.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우리 민수는 착한 애야. 뭔가 오해일 거야.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시작됐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비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저기 박민수 과장 좀 찾는데요. 박민수 과장님요? 아, 직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지점장실에 계신데요. 그럼 좀 기다릴게요. 네. 저기 앉아 계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로비, 정장 입은 직원들. 여기가 우리 민수가 10년 동안 다닌 곳이구나. 그때였습니다. 쾅! 안쪽에서 뭔가 던지는 소리. 이게 뭐야? 이게 보고서야.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 직원들이 움찔했습니다. 박 과장, 당장 들어와. 귀에 익은 이름.
박 대리, 우리 민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전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곧 나오실. 직원이 말렸지만 이미 걷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 안쪽으로. 어머님, 그쪽은 출입금지. 신경 안 썼습니다. 지점장실. 문패가 보였어요. 안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 꿇어. 지금 당장.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점장님, 제발. 사람들이 보는데. 닥쳐. 빨리 안 꿇어.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 그 순간 제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열었어요.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제 아들. 38살 된 제 아들이 정장을 입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50대 남자, 팔짱을 끼고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5억 실적 안 채우면 넌 잘리는 거야. 알았어? 네. 내가 아니라 네, 지점장님이지. 네, 지점장님. 목소리가 왜 그래? 크게. 네, 지점장님. 그때 지점장이 저를 봤어요. 누구세요? 냉랭한 목소리. 민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 민수의 얼굴. 새하였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제가 그렇게 화난 적이 없었어요. 새벽 추위도 한여름 더위도 손님들 무시도 다 참았었는데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뭔데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갑게 나왔어요. 뭐, 지금 누구한테?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무릎 꿇려요? 어머니, 나가세요. 제발. 민수가 일어서려 했어요. 아, 내가 언제 일어나래? 지점장이 소리치자 민수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어요. 일어나, 민수야. 엄마, 일어나라고. 전 민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점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전 천천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부모 있어요? 뭐, 부모 있냐고요? 자식도 있고? 그게 지금 무슨, 있으면요. 당신 자식이 누군가 앞에서 무릎 꿇는 꼴 보고 싶어요?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아시고. 알아요. 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이잖아요. 사람들 돈 맡아서 관리해 주는 곳. 그런데 말이에요. 전 천천히 웃었어요. 그 돈을 맡긴 사람들이 다 빼가면 어떻게 될까요?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궁금한데. 지점장이 비웃었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요? 아니에요. 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실험이에요. 첫 번째 전화. 여보세요, 복희야? 응? 순자야, 무슨 일이야? 지금 H은행 강남지점에 있어. 복희야, 너 여기 돈 얼마나 있어? 나 한 6천만 원 있는데? 다 빼. 지금 당장. 뭐? 갑자기 왜? 내 아들이 여기서 무릎 꿇고 있었어. 사람 앞에서.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개새끼들. 알았어. 지금 간다. 고마워. 두 번째 전화. 미자야, 나 순자야. 언니. 무슨 일이야? 너 H은행 쓰지? 응, 왜? 지금 당장 강남지점 와. 통장 들고. 무슨 일인데? 와서 얘기할게.
그리고 내가 아는 H은행 쓰는 사람들 전부 연락해. 언니, 대체 내 아들이 개처럼 무릎 꿇었어. 이 은행에서 지금 간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지점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받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30분만 기다려보세요. 뭐가 일어나는지. 이 할머니가 미쳤나? 뭐, 미쳤냐고? 미쳤는지 아닌지는. 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7분. 3시 20분쯤 되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민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민수야. 엄마. 박 과장, 어딜 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 전 뒤돌아봤어요. 끝났어요. 이제 당신이랑은 할 얘기 없어요. 30분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는 당신이 무릎 꿇을 차례니까. 지점장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민수를 데리고 로비로 나왔어요.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대체 뭘 하시려는 거예요? 앉아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엄마, 민수야. 전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한테 숨긴 거 있지? 횡령했다며? 3억?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아까 익명으로 전화 왔어. 내 동료가. 왜 그랬어? 왜?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살려고요. 실적 못 채우면 잘려요. 매달 5억씩 채워야 하는데 불가능한 숫자예요. 그래서 고객 돈을 잠깐 빌려서 제 이름으로 보험 들고 펀드 가입하고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그렇게 굴렸어요. 근데 이번에 감사에 걸렸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무능해서. 무능하긴. 전 민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나쁜 놈들한테 당하기만 하고. 엄마, 이제 엄마가 해결해 줄게. 어떻게요? 그 나쁜 놈들한테 맞는 방법으로.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복희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순자야. 복희야. 민수 어디 있어? 괜찮아? 여기 있어. 복희가 민수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수야. 내가 그런 일을. 복희 이모 죄송해요. 죄송하긴. 잘못한 거 없어. 복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나 6천만 원 다 뺄 거야. 고마워. 이어서 미자가 왔어요. 그리고 선희, 영숙, 경자. 5분 만에 20명이 모였습니다. 10분 만에 50명.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시장 상인들, 그 가족들, 친구들. 순자 언니, 민수 어디 있어? 우리 뭐 하면 돼? 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언니 무슨 일인데? 제 아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은행에서 10년 동안 무릎 꿇고 살았어요. 오늘도 봤어요. 지점장 앞에서 무릎 꿇은 우리 민수를.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전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요.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빼는 거예요. 좋아. 나 5천만 원 있어. 나는 3천. 우리 부부 합쳐서 1억.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3시 18분. 예정보다 2분 빠르게. 저기요. 은행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고객님들, 무슨 일이세요? 예금 인출이요. 아, 네. 번호표를. 우리 전부요.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부라니요?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지금 당장 인출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SNS로 소식이 퍼진 겁니다. H은행 강남지점 집단 인출 중, 은행원 갑질에 시장 상인들 분노. 30분 만에 100명이 넘었습니다. 로비가 터질 것 같았어요. 지점장님, 직원이 지점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왜 그래, 왜? 고객들이 똑바로 말 못해. 전부 인출하러 왔습니다. 100명 넘게. 뭐? 지점장이 밖으로 나왔어요. 로비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전 그에게 다가갔어요. 30분 지났죠? 제가 뭐라고 했죠? 3시 20분쯤 되면 안다고. 이게 당신이 한 짓이야? 짓이라니요. 전 그냥 전화 몇 통 했을 뿐인데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에요. 전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린 게 누군데. 닥쳐. 저기요. 다른 직원이 뛰어왔어요. 지점장님, 인출 신청 금액이 벌써 12억 넘었습니다. 뭐? 그리고 계속 늘고 있어요. 지점장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당장 본점에 연락해. 현금 수송 요청. 이미 했는데 1시간은 걸린대요. 1시간. 그리고 로비 현금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지점장이 휘청거렸어요. 바로 그때 저도 인출하겠습니다. 은행 직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김지은 씨, 너 미쳤어. 저도 H은행 고객이에요. 4천만 원 있습니다. 너. 저도요. 다른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은행 직원 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너희들이. 그때 또 누군가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 김태수 지점장. 본부장님. H은행 본부장이었어요. 뒤에는 감사팀 직원들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야? 지점이 왜 이 난리야? 그게 고객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인출 금액이 15억이라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본부장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당신이 박민수 과장 어머니시군요. 어떻게 아세요? 소문 들었습니다. 당신이 이 사태를 일으켰다고. 사태요? 전 웃었어요. 전 그냥 제 돈 찾는 건데 그게 사태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돈 찾는 건데 왜 사태죠? 본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제발 좀. 제발이요? 이러시면 지점이 망합니다. 망하면 되죠, 뭐. 사람을 개처럼 만드는 은행은 망해야 해요. 전 김태수 지점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제 아들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무릎 꿇렸어요. 사람을 무릎 꿇렸다고요. 본부장이 김태수를 쳐다봤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본부장님, 그건. 대답해. 사실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본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수 지점장, 당신 지금부터 직위해제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본부장이 저를 봤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행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로비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민수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전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끝났다, 민수야.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였어요. 본부장의 사과 이후 사람들은 인출을 멈췄어요. 순자 씨, 이 정도면 됐지? 응, 충분해. 하지만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박민수 과장 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횡령건 말입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아드님이 10년간 3억 원을 횡령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수가 고개를 떨궜어요. 본부장님, 제가 죗값을 잠깐 전 민수를 막았습니다. 본부장님, 네, 우리 민수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실적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실적 때문이에요. 전 한 발 다가섰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누가 정한 건데요? 그건 은행이잖아요. 당신네 은행이 한 달에 5억씩 실적 채우라고 했죠? 그게 가능한 숫자예요? 그건 직원의 능력에. 능력? 전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민수가 10년 동안 버틴 게 능력 아니에요? 10년이에요, 10년. 매달 5억씩 채우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본부장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 기자들한테 전화할 거예요. 지금 당장. 뭐? 우리 민수가 왜 횡령했는지, 이 은행이 직원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전부 말할 거예요.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은행 이미지는? 오늘 일도 이미 소문났는데 횡령 배경까지 알려지면. 전 웃었어요. 주가 폭락이겠죠? 본부장이 땀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요? 그럼 뭡니까? 거래예요. 거래. 우리 민수 고소 취하하세요. 그럼 전 입 다물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전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YTN이죠? 제보할게. 잠깐. 본부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3분 드릴게요. 본부장은 감사팀과 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3분 후. 알겠습니다. 뭐요? 고소 취하하겠습니다. 정말요? 대신 박 대리는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저를 봤어요. 이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언론에 걱정 마세요. 전 웃었어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본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H은행 직원이었어요. 저는 박민수 과장 동기 이진우입니다. 왜 그러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민수 과장의 횡령에 대해서요. 민수가 놀라서 그를 봤어요. 진우야, 너.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말해야 해. 이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수 대리가 횡령한 3억 원. 그중 2억은 동료들을 위해 쓴 돈입니다. 뭐? 본부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는 자기 실적만 채운 게 아니에요.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들 실적 못 채워서 해고될 위기에 있던 동료들 것도 채워줬어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민수가 제 이름으로 2천만 원어치 보험 들어줬어요. 나도요. 다른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나도. 8명의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이 어리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럼 박 과장 본인은 1억도 안 돼요.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민수 형은 2억을 우리한테 쓰고 나머지만
자기 실적에. 그것도 10년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1년에 1천만 원도 안 돼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전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미안해요, 엄마. 말 안 해서. 바보야. 눈물이 났어요. 바보. 왜 혼자 그런 걸 다 짊어져.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 괜찮아요. 주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인데. 본부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건 동료를 살린 게 죄예요? 횡령은 횡령입니다. 횡령이라고요? 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당신네 은행은 뭔데요? 사람을 죽인 건 죄가 아니고 죽이다니 그건 과장. 과장 아니에요. 전 주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직원들 봐요. 다들 죽을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매달 5억씩 실적 채우라고 하면서 못 채우면 무릎 꿇리고 해고하고 이게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본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그건 여러분, 전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 우리가 15억을 인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한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힘이 있다고요. 맞아. 그래. 우리가 돈 맡기니까 은행이 굴러가는 거잖아. 맞아요. 전 본부장을 봤어요. 당신네가 직원들 괴롭히는 거 우리 고객들이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민수 고소 취하하세요. 이미 취하하기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 우리 민수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힘 당한 모든 직원들한테도요. 본부장이 당황했어요. 그건 못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내일도 올게요. 또 인출하러. 뭐? 모레도 글피도. 이 은행이 문 닫을 때까지. 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그건 너무요? 우리 민수가 당한 건 너무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맞아. 사과해. 직원들한테 사과하라고. 본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진우가 나섰어요. 본부장님, 왜?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이건 말해야 해. 이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수 과장이 횡령한 3억 원. 그중 2억은 동료들을 위해 쓴 돈입니다. 뭐? 본부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는 자기 실적만 채운 게 아니에요. 이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들 실적 못 채워서 해고될 위기에 있던 동료들 것도 채워줬어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민수가 제 이름으로 2천만 원어치 보험 들어줬어요. 나도요. 다른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나도. 8명의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본부장이 어리빠진 표정이었어요. 그럼 박 과장 본인은 1억도 안 돼요.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2억을 우리한테 쓰고 나머지만 자기 실적에. 그것도 10년에 걸쳐서요. 그러니까 1년에 1천만 원도 안 돼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전 민수를 봤어요. 민수야. 미안해요, 엄마. 말 안 해서. 바보야. 눈물이 났어요. 바보. 왜 혼자 그런 걸 다 짊어져.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전 괜찮아요. 주변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건 예상 못한 상황인데, 본부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건 동료를 살린 게 죄예요? 횡령은 횡령입니다. 횡령이라고요? 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당신네 은행은 뭔데요? 사람을 죽인 건 죄가 아니고 죽이다니 그건 과장. 과장 아니에요. 전 주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직원들 봐요. 다들 죽을 것 같은 얼굴이잖아요. 매달 5억씩 실적 채우라고 하면서 못 채우면 무릎 꿇리고 해고하고 이게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본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그건 여러분, 전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 우리가 15억을 인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한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힘이 있다고요. 맞아. 그래. 우리가 돈 맡기니까 은행이 굴러가는 거잖아. 맞아요. 전 본부장을 봤어요. 당신네가 직원들 괴롭히는 거 우리 고객들이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민수 고소 취하하세요. 이미 취하하기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 우리 민수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괴롭힘 당한 모든 직원들한테도요. 본부장이 당황했어요. 그건 못하시겠어요? 그럼 우리 내일도 올게요. 또 인출하러. 뭐? 모레도 글피도. 이 은행이 문 닫을 때까지. 본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 그건 너무요? 우리 민수가 당한 건 너무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맞아. 사과해. 직원들한테 사과하라고. 본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진우가 나섰어요. 본부장님, 왜? 저희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만약 박민수 대리를 고소하시면 이진우가 주변 직원들을 봤어요. 8명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전원 사직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노동청에 이 은행의 부당행위를 전부 신고하겠습니다. 본부장이 휘청거렸어요. 너희들이 미쳤어? 미친 게 아니라 각성한 겁니다. 이진우가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어요. 무릎 꿇고 욕먹고 다 참았죠. 근데 오늘 봤어요. 박순자 어머님이 싸우는 거. 이진우가 저를 봤어요. 어머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싸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싸우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부장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잠깐 다시 생각해봐. 너희들 경력 필요 없어요. 이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은행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알았어. 본부장이 소리쳤어요. 알았으니까 잠시만 시간을 1분 드릴게요. 전 시계를 봤습니다. 1분 안에 대답 못하시면 우린 지금 당장 기자 부를 거예요. 본부장은 핸드폰을 꺼내 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아마 더 위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1분 후.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민수 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로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봤어요.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우리 은행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전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다 끝났다, 민수야. 이제 다 끝났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좌판을 그만두고
시장 안에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민수는 저를 도와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온라인으로 반찬도 팔리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맛이 좋았는지 단골 손님들도 많아지고 장사도 꽤 잘 되고 있었지요. 그래도 제 마음 한구석은 좀 허전했습니다. 양복 입고 깨끗한 은행에서 일하던 민수가 시장 안에 작은 반찬 가게에서 손님들을 상대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민수야, 힘들지 않아?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전 오히려 지금이 행복해요. 손님들과 인생 이야기도 하고요. 은행에서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많은 게 변했어요. H은행은 직원 인권 보호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문위원을 제안했어요. 할머니, 저희 은행을 도와주십시오. 전 시장 할머니예요. 뭘 도와요? 할머니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고객의 그리고 가족의 시각이요. 전 거절했어요. 대신 우리 민수를 쓰세요. 네. 민수가 10년 동안 거기서 일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제일 잘 알아요. 결국 민수가 자문위원이 됐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개월 후 H은행에서 민수한테 정식 제안을 했어요. 박민수 씨, 저희 HR 팀장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HR 팀장요? 네. 직원 복지와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민수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어요. 엄마, 제가 바꿔보고 싶어요. 그 지옥 같던 은행을요.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지금 민수는 H은행 HR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인기가 엄청나대요. 박 팀장님은 우리 편이에요. 실적 압박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바로 조정해 주셨어요. 민수가 조금씩 그 은행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요. 순자 씨, 왜? TV에 나온다며? 내일? 응, KBS에서 다큐 찍는데. 대단하다, 진짜. 며칠 전엔 청와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전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전 그냥 평범한 엄마예요. 하지만 가끔 강연 요청이 오면 가요. 대학교, 기업, 시민단체. 할머니,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전 이렇게 대답해요.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화가 났을 뿐이죠. 내 자식이 무릎 꿇는 걸 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은행을 상대로 싸우는 건 어렵지 않나요? 전 웃었어요. 돈이 힘이거든요. 우리가 돈 맡기니까 은행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걸 빼면 은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민수가 결혼합니다. 상대는 그때 그 은행 직원 김지은. 엄마, 접니다가 맞춘 거예요. 뭐가? 지은이요. 그날 저 도와준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그랬지. 그 이후로 자주 연락하다가 사귀게 됐어요. 잘 됐다. 결혼식장. 하객들이 가득 찼어요. 시장 상인들, 은행 직원들, 기자들. 심지어 H은행 본부장도 왔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우리 은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민수 덕분이죠. 그것도 결국 어머님 덕분입니다. 본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수와 지은이가 입장했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줄에 없는 시기였어요. 민수가 원했습니다. 대신 민수가 직접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어머니 박순자님께 민수가 저를 봤어요. 엄마,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그날 싸워주지 않았으면 전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 아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민수야. 그래서 엄마께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어요. 민수가 제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야, 왜 무릎을? 이번엔 달라요, 엄마. 민수가 웃었어요. 이건 감사의 무릎이에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객들도 울고 있었어요.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바보야. 이런 날 울리면 어떡해.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알았어. 민수를 꼭 안아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앉아서 오늘 일을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엄마. 왜?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참 많았어요. 여보. 하늘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컸지? 당신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당신도 자랑스럽겠지. 우리 민수. 전 웃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볼게. 우리 아들. 어머니의 사랑은 은행도 무너뜨리고 세상도 바꿉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